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무시하던 사람이 여러분에게 공손하게 대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속이 다 시원하다고 느끼시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실은 아주 단순하고 말 한마디에 달려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말이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관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여전히 여러분을 얕잡아 보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권위나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말 속에 담긴 태도입니다. 말에는 사람의 생각이 녹아있고 그 사람의 품격이 묻어납니다. 그렇기에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무시당하지 않는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방송에서는 무시하던 사람조차 공손하게 만드는 아주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3가지 말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먼저 이야기의 시작은 서울 강북구에서 문구점을 하던 김정순 할머니의 짧은 사연에서 시작됩니다. 정순 할머니는 평생을 장사하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이웃들이 문구점을 드나들며 아무 말 없이 물건을 만지거나 값을 흥정하며 툭툭 던지는 말투에도 그저 웃으며 넘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 앞을 지나가던 한 중학생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싸게 해줘요. 나 단골이에요. 정순 할머니는 조용히 학생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단골이라고 하기엔 나는 내 이름도 모르고 너는 나를 이름 대신 아주머니라 부르지. 내가 아주머니 이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구나. 그럼 나도 네가 누군지 기억할 수 있을 텐데. 그 말에 학생은 당황했지만 잠시 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죄송해요. 저 김준영이에요. 할머니,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정순 할머니는 말 한마디로 자신을 무시하던 학생의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 한마디엔 자신을 향한 존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 지적은 공격이 아닌 품위 있는 깨우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어떤 사람에게는 함부로 굴지 못할까요? 그 사람의 옷차림이 멋져서일까요? 아니면 돈이 많아 보여서일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는 그 존중을 만들어내는 3가지 말을 하나씩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말은 그건 제가 생각할 문제입니다. 둘째는 그 말은 그쪽의 판단이지 제가 받아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셋째는 이야기를 하려면 서로 예의를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3가지 말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깔아보려고 할 때 말의 온도를 단숨에 바꿔버리는 힘을 가졌습니다. 지금부터 그 말들이 어떻게 사람의 태도를 바꾸고 관계를 다시 세우는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장 무시당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이 말들 중 하나만이라도 입 밖으로 꺼낼 수 있었다면 그 기억이 조금은 덜 아팠을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그 첫 번째 말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구점 김정순 할머니가 학생에게 했던 그 말, 이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표현은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건드리는 말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앞에서는 누구도 쉽게 무시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말, 그건 제가 생각할 문제입니다는 더 이상 설명을 거부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나이에 아직 그것도 못 정했어? 이런 걸로 고민하는 건 참 한심한 거 아니야? 이럴 때 대개는 말문이 막히고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대충 넘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상대는 여러분이 쉽게 밀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꺼내야 하는 말이 그건 제가 생각할 문제입니다입니다. 이 말은 의견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결정권을 되찾아오는 선언입니다. 대학원에 진학하려던 한 지인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43, 이미 결혼도 했고, 아이도 초등학생. 가족들은 그에게 말했죠. 지금 대학원을 왜 가? 그 돈 있으면 애한테 쓰지. 괜히 고집 부리지 말고 현실 좀 봐. 그는 많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말을 꺼냈습니다. 그건 내가 생각하고 결정할 문제야. 내 삶이니 책임도 내가 지는 거지. 그리고 그는 대학원에 진학했고 지금은 상담심리 분야에서 많은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건 제가 생각할 문제입니다는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말이면서 동시에 상대에게 경계선을 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삶에 대해 무례한 조언을 쏟아낸 적이 있으신가요? 그 나이에 이직한다고? 결혼을 아직도 안 했다고? 애 하나밖에 안 낳았어?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걱정인 척하지만 속은 무례함입니다. 그때 조용히 단단하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건 제가 생각할 문제입니다. 이 말을 차분하게 흔들림 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삶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계를 그을 줄 아는 태도입니다. 상대방의 말이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내 삶의 중심을 내가 잡고 있다는 것을 언어로 보여줘야 합니다. 이 말은 감정을 실어버리면 싸움이 됩니다. 그러나 정중하게, 담담하게, 그리고 반복 없이 딱 한 번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도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쉽게 꺾이지 않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쉽게 여러분에게 무례하게 굴지 못합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뭐라고 하든 그건 그들의 몫일 뿐이다. 자신의 삶은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의 시작은 그건 제가 생각할 문제입니다라는 한 문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을 비난하려는 사람 앞에서 단숨에 그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 곱지 않은 눈빛으로 말합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넌 왜 그렇게 유난이야?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딨어? 이런 말들을 들으면 당황스럽고 한편으로는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특히 상대가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일수록 그 말은 더 깊이 박혀 마음을 상하게 하죠. 여기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두 번째 말이 있습니다. 그 말 다시 한번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이 말은 정중하면서도 상대에게 경각심을 주는 표현입니다. 직설적이진 않지만 상대의 무례를 분명히 짚어주는 문장이기도 하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오영자. 직장에서 오랫동안 묵묵히 일했지만 말수가 적고 화려하지 않다는 이유로 동료들에게 종종 무시당하곤 했습니다. 회의 시간에 그녀가 의견을 내면 그건 좀 엉뚱하지 않아요? 그런 건 현실적이지 않아. 이런 말이 날아왔고 심지어 어떤 남자 동료는 누님은 그냥 조용히 계시는 게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그날만큼은 참지 않았습니다. 그 동료를 향해 차분히 말했죠. 그 말 다시 한번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들은 그 말이 과연 적절했는지 되돌아봐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장은 조용해졌고 그 동료는 무안한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그는 그녀 앞에서 말조심을 하게 되었고 다른 동료들도 영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 한 문장, 그 말 다시 한번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이 문장은 무례에 맞서면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 말은 공격이 아닙니다. 하지만 방어도 아닙니다. 이 말은 상대에게 당신의 말이 지금 선을 넘었습니다 라는 신호를 주는 동시에 하지만 나는 당신을 모욕하지는 않겠습니다 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더 불편해지고 자신의 말을 곱씹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문장을 가슴속에 담아두세요. 누군가가 선을 넘는 말을 할 때 발끈해서 말다툼하지 않아도 그 말을 조용히 꺼내보세요. 그 말 다시 한번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말은 무기입니다. 어떤 무기는 상대를 찌르고 후회만 남기지만 어떤 무기는 상대를 멈추게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중국 고전인 논어에서도 공자는 말했습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이다.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지키는 것은 결국 여러분이 어떤 말로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말로써 관계를 망치지 않으려면 말로써 경계를 지켜야 합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날 무시하던 사람조차 조심스럽게 태도를 바꾸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께 꼭 권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렇습니다. 그 말 마음에 담아두겠습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겉보기엔 순한 듯 들리지만 이 말 안에는 아주 깊은 결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 문장을 들은 사람은 자기 말이 누군가에게 어떤 식으로 남았는지를 그 순간 자각하게 됩니다. 상대가 무례하게 말했든 선의로 충고했든 혹은 은근히 깔보는 듯한 말이었든 간에 이 말은 강한 울림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상대의 말이 그냥 흘러가지 않았음을, 그 말이 나에게 상처든 교훈이든 무언가로 남았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하나의 실화를 소개해 볼게요. 경기도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던 한 남성, 이름은 김동철입니다. 그는 평소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지만 윗사람 앞에선 늘 입을 조심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상사로부터 회식 자리에서 면전으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 김주무관은 늘 사람 좋은 척하지만 사실 능력은 별로잖아. 그저 인간관계로 버티는 거지.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김동철은 어이가 없었지만 얼굴빛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죠. 그 말 마음에 담아두겠습니다. 짧은 그 한마디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웃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지만 그 말에는 묵직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 상사는 며칠 뒤 김동철에게 따로 찾아와 그날의 발언이 경솔했다고 사과했습니다. 말은 때로 침묵보다 더 깊은 침묵을 남깁니다. 그 말 마음에 담아두겠습니다. 는 단순한 수용이 아니라 상대가 한 말에 대해 여러분이 책임을 요구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말은 참 흔합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그대로 복수하듯 돌려주는 것보다 이렇게 차분하게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방식으로 반응한다면 오히려 그 상대에게 더 큰 반성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담는다는 건 곧 잊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지 원한을 품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을 기준 삼아 앞으로 이 관계를 어떻게 이어갈지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뜻이기도 하죠. 마치 물속에 던져진 돌 하나가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듯 이 한마디는 상대의 마음에도 작은 떨림을 남깁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말은 인간이 가진 가장 강한 무기이자 가장 깊은 위로이다. 때로는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고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진심을 담아 건넨 한마디는 오랫동안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그렇게 오래 기억되는 말이었으면 합니다. 이제 우리가 왜 이런 말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를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람 사이의 품격을 지키는 태도와 그 말이 불러오는 또 다른 변화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네 번째로 전하고 싶은 말은 그건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과 부딪히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상대의 말이 틀렸다고 단정 지을 때입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 그건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는 상대방의 시선을 인정해주면서도 내 자리를 지키는 매우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이 말이 가진 힘은 자신을 낮추거나 굽히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던
이영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한 고객이 작업 도중 생각이 바뀌었다며 도면을 바꾸자고 했습니다. 이미 자재도 발주했고 공정도 중간까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이영숙 씨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고객이 내뱉은 말, 이 디자인은 별로 감각 없어 보이네요. 라는 말에 마음이 상할 뻔했습니다. 그때 그녀가 꺼낸 말이 바로 이겁니다. 그건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 디자인은 요즘 고객층에서 꾸준히 요청받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 말에 고객의 표정이 누그러졌고 둘 사이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싸우지도 무릎 꿇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의 시선을 인정해주면서 자신의 전문성을 자연스럽게 드러낸 것이죠. 이 말은 마치 나는 당신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내 의견도 갖고 있습니다. 라는 성숙한 태도의 표현입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편함은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발짝 물러서서 상대의 틀 안으로 들어가 보는 순간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 공자의 말이 떠오릅니다.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똑같아지려 하지 않는다. 우리는 똑같아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조화를 이룰 수는 있습니다. 바로 그런 태도에서 나오는 말이 그건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불편한 시선을 던졌을 때 즉시 방어하거나 공격하지 마시고 이 한마디를 꺼내보세요. 그러면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부드럽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로 여러분의 인간적 깊이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말은 가장 짧고 가장 강력하면서도 관계를 확 바꿔주는 한마디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도 한 번쯤은 꼭 써보시길 바랍니다. 6번째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 사람 관계를 확 바꿔주는 말은 바로 이겁니다. 괜찮아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이 짧은 말은 사람 마음을 한순간에 누그러뜨리고 부끄러움을 안아주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실수했을 때, 망신을 당했을 때, 눈치를 보고 있을 때 이 한마디를 건네면 그 사람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인간은 실수 앞에 본능적으로 방어적이 됩니다. 나를 욕하진 않을까, 무시하진 않을까 두려워지니까요. 그때 이 말을 듣는다면 그 사람은 비로소 편안해지고 자기를 다시 믿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제가 상담하던 노년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생을 공직에 있으면서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었고 아내는 말이 많고 감정 표현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표현을 안 해요? 내가 얼마나 서운한지 알아요?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이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사실 그걸 잘 못해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당신이 서운한 거 나도 알아요. 나도 내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걸 오래 미안했어요. 아내는 그 말을 듣고 펑펑 울었습니다. 서운함보다 그 미안함이 훨씬 더 크게 다가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완벽한 설명보다 공감 한 줄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 사람이 실수했을 때 또는 마음이 약해졌을 때 괜찮아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이 한마디로도 사람의 자존감은 회복됩니다. 사람과의 거리, 말 한마디가 줄여줍니다. 그게 진심이 담긴 말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는 말은 단지 듣기 좋은 옛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하루를 바꿀 수 있는 현실적인 진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3가지 말. 첫째, 정말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둘째, 그건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셋째, 괜찮아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이 3가지는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바꾸고 존중을 불러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자주 하세요. 사람은 여러분이 말을 잘해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들었을 때의 감정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감싸 안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존경받는 사람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을 들으며 마음속에 떠오른 사람이 있으셨다면 그 사람에게 이 중 한 가지 말이라도 건네보세요. 말은 마음의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먼저 놓는 사람이 마음을 얻는 법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따뜻해지면 세상도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이 닿는 말, 그 한마디로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관계를 살리는 지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